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 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폭이 조금 컸었습니다. 한 6%까지 강세 구간에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24만 원 정도에서 고가가 형성됐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었던 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서 조금 상승폭을 낮추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면 에코프로 BM이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들어서 그쵸 하락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고가에서 매물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급락을 한다고 해봤자 그쵸 많이 나와봤자 26만 원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합쳐놓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이냐면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놓은 것 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근데 상장 시점에 너무 싸게 상장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기보다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그쵸? 에코프로 BM이 저가를 확보하고 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에코프로 BM이 고가가 58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한 60조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9조 7천억에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시장에서 거의 뭐 많이 떨어지고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차 전지, 즉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완전히 끝나거나, 이건 세계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그냥 급락하거나.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급락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급등해야 됩니다. 환율을 예상하자는 게 아니라 환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315원이에요. 1315원. 오늘 끝난 환율이. 그럼 1315원 지금 이 환율에서 작년에 있는 고가를 보잖아요. 그럼 136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한 2에서 3% 정도, 한 3%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작년 10월 달하고 거의 막 비슷한 환율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나스닥이 거의 한 20% 가까이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지금 그런 환경이 나오게 되면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가격이 지금부터 올라오기는 했지만 한국 시장을 방어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보면요, 단순히 그냥 종목에 대한 시장 평가치만 보더라도요, 58만 원부터 시작해서 18만 원까지 빠지고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 그리고 저가가 18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주가는 올라가기 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18만 원이라고 일단 확보되어 있는 저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쵸, 지금 시장의 가격이 비싸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넘어갈 수 있고 내일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뭐 중요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뒤에서 밀 수 있는 환경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고 되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오늘도 올라서 보유하시는 분들 축하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에코프로 BM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고요. 그리고 지금 뭐 MSCI도 있고 지금 무상증자 관련된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과 함께 제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한 저 연초 이벤트를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무료 소통방입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1000분까지 1월 달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가만 진행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역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즉 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이 빠져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애초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느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치보다 더 빨리 반영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고가
신고가 종목들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환경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1월 9일 오늘이죠. 정확하게 8시 56분 그리고 9시 그쵸?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결시킨 가격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가 매수. 그쵸? 시장가 매수. 장 시작과 동시에 때려 사라. 그쵸? 자, 그랬을 때 가온칩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7% 상승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상승폭을 보면 16%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시가가 3%대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 3%대 수익 마감이 됐다. 고가에서 거의 한 10% 정도 떨어졌죠. 근데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하락할 때 매도합니다. 즉 신고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매도하는 구간은 하락할 때 매도한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내가 하락할 때 손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평균치에 맞춰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치에 맞춰 갔을 때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신고가 매매 전략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가온칩스처럼 그쵸? 거의 한 3% 정도의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된다. 하루에. 자, 그리고 그 밑에 DTNCRO 그쵸? 이거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관련주인데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DTNCRO. 자, 보시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게 아니에요. 시가 5% 잡혔고요. 오늘 하루에 2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하루에 막 20% 나고 상한가 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는 꼭 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종목은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내 계좌는 그쵸? 계속해서 강세 종목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오늘 결과가 어때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수익 마감 그리고 DTNCR로는 25% 수익 마감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내일 뭐가 되겠나요? 갭상승이 나오고요. 추가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만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1월 8일 그쵸? 이스트 소프트 장시작 전 그리고 1월 8일 8시 57분 시장가 매수 둘 다잖아요. 그쵸?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이스트 소프트 어저께죠. 1월 8일 하루에 15% 정도 수익 상한가 마감 그리고 오늘도 하락을 안 했죠. 보유하면서 가면 됩니다.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이 고가를 잡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가 고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고가와 저가를 포기했을 때 정말 하루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그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이죠. 고가를 형성하고 거의 한 고가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했으면 그날 변동폭은 20%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음날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저께 월요일날 마이너스 2.49%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충분히 조정받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어저께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5에서 거의 한 7.5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0% 정도 되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거의 한 2%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보유했을 때 한 12%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왔다. 자, 이런 매매를 하려면 정말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리고 뭐 손절하고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쵸? 요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그쵸?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쵸?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안 빠져야 된다. 올라가면 더 좋죠.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15조 2천억에 끝났고요. 에코프로 BM이 29조 7천억에 끝났습니다. 100억 단위는 그냥 잘랐어요. 그랬을 때 약간 조금 51, 2% 정도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에코프로 BM이 오늘 조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가를 조금 낮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어려운 환경을 갖춰놨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자. 그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거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쵸?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있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스윙 기법입니다. 근데 2주 안에 무조건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쵸? 이 가격에 대한 건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신고가 매매 관련된 내용의 핵심 사항이다. 자, 근데 이 내용을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그쵸?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24년도에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